이 시간 동안 이제 방정식 활용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주제별로.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1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방정식 활용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 활용 부분들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아까 쌤 이야기했는 것처럼 주제별로 해서 엮어서 공부하는 연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저번에 하던 통합논리수학 교재에 있으면 요거 다. 이 그때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방정식 활용을 공부를 할 걸 계획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잠깐 패스했었습니다. 알겠죠?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요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중학교 1학년 내용들을 다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한 주제별로 모아놨었고요. 그리고 요 주제가 다 끝나면 스님이 만든 요 안에 또 다른 주제별로 만든 방정식 활용 문제 프린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자, 방정식 활용 내용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정식 활용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A팀은 벌써 과제를 해봤을 거예요. 과제 했을 때 좀 안 어려웠나? 어려웠어? 연서는 지난 주말 과제 할 때 어땠는데요? 많이 어려웠어? 사실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이거 위기? 어려움이라고 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내용이 낯설어서 그렇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6학년 때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일단 건너뛰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 이전에 방정식에 대한 공부도 다 했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공부도 다 했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생소한 부분이 뭐냐면요. 얘는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읽고요.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장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정식 세우기. 여러분들이 직접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문장에 대한 해석이 먼저다. 알겠죠? 식을 주어지고 이 식에 만족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주어지는 거죠.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식을 세워서 이제 풀었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답이 무엇일까라는 걸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승 알았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문제는요,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거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 자루에 400원 하는 볼펜과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을 합쳐서 11개를 사는데 모두 5,000원이 들었다. 이때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은 모두 몇 자루 샀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방정식이란 말은 방정식은 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방정식이라는 건 등식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식. 여러분, 등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등식. 일단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등식에는 반드시 등호를 포함한 식이 돼야 되면서 그리고 미지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방정식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을 때 얘가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가 푸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무엇을 미지수로 둬야 될지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이 두 줄짜리 식을 이 두 줄짜리 문장을 가지고 이 두 줄짜리 글을 보고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일단 무엇을 미지수로 둬야 될지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미지수를 통해서 어떻게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될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미지수를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요. 문제에서 물어본 마지막 키워드를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구해라 그랬죠?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을 모두 몇 자루 샀을까요? 이 물어보면 요걸 X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볼펜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한 자루에 얼마? 400원 하는 볼펜과 500원. 한 자루에 400원짜리 볼펜이랑 500원짜리 볼펜. 이 두 개 합쳐서 11자루를 사는데
일단 각각 몇 자루씩 샀는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둘 합쳐서 11자루 샀는데 500원짜리 볼펜 모두 몇 자루. 이걸 X자루 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자루.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방정식을요. 여기서 방정식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자루에 400원 하는 볼펜과 500원짜리 볼펜 합쳐서 모두 몇 개? 11개를 사는데 총 가격은 얼마가 들었단 말입니까? 5,000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식을 세울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400원짜리 볼펜 전체 가격이랑 또 뭐가 있어? 500원짜리 볼펜이 있겠죠. 400원짜리 볼펜 모두 가격이랑 500원짜리 볼펜 모두 가격 다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단 말입니까? 전체 얼마 들었단 말이죠? 5,000원이 들었다. 요런 틀을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볼펜 4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400원짜리 볼펜 다 한 가격이랑 500원짜리 볼펜 다 한 가격 이게 다 합쳤을 때 얼마? 전체 가격이 5,000원이 되었다. 요렇게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본다면요. 유경아, 500원짜리는 모두 몇 자루 샀다 그랬습니까? X자루 샀다 그랬지.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11자루 샀으니까 그럼 400원짜리 볼펜은 몇 자루 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랑 얘를 합쳐서 11자루가 된 거잖아. 맞지? 얘랑 얘를 합쳐서 11자루인데 500원짜리는 X자루 샀으니까. 자, 잘 봐. 400원짜리를 X자루 샀다면 여기 X자루랑 여기 참 네모자루랑 여기 X자루 샀다면 이 두 개 다 합쳐서 11자루가 됐잖아. 그럼 얘는 몇 자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1 빼기 X자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11 빼기 X자루. 그러면 우선 이제 나왔네요. 자, 400원짜리 볼펜 전체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자루에 400원인데 얘를 11 빼기 X자루 샀잖아요. 맞죠? 그러면 400원짜리 볼펜 모두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한 자루 가격 곱하기 모두 몇 자루 샀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까 모두 몇 자루 샀다 그랬습니까? 11 빼기 X자루 이렇게 샀다고 이야기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500원짜리 전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시은아? 500원짜리 볼펜 전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자루에 500원이잖아. 한 자루 500원인데 얘를 모두 몇 자루 샀어? 500원짜리 볼펜. 두 개 합쳐서 11자루잖아. 500원짜리만 봤을 때는 X자루 아닙니까? 자,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볼펜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지? 두 가지 종류잖아. 맞죠? 자, 400원짜리 볼펜이랑 500원짜리. 400원짜리 볼펜, 500원짜리 볼펜. 자, 개수 한번 볼까요? 개수. 얘들 개수를 지금 우리 X자루 샀다라고 했어요. X자루. 500원짜리 X자루 500원짜리를 우리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몇 자루 샀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500원짜리의 개수를 X자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모두 몇 자루 샀다 그랬습니까? 모두 합쳐서 몇 자루? 모두 합쳐서 11자루잖아. 그래서 아까 유경이가 400원짜리 몇 자루 샀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랑 합쳐서 11이 돼야 되잖아요. 시은. 오케이? 얘랑 얘를 합쳐서 11자루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몇 자루? 옳지. 11 빼기 X자루.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 400원짜리 가격이랑 500원짜리 가격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된다? 이 모두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죠? 아까? 5,000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맞지? 그럼 500원짜리 가격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원짜리 한 자루에 500원인데 얘를 X자루 샀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500원짜리 X자루 샀을 때 이 전체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500원짜리를 X자루 샀기 때문에 500원짜리 전체 가격은 옳지 500X가 되는 거죠. 맞나 이가? 한 자루 가격에서 곱하기 몇 자루 샀는지 곱하면 이게 전체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500원짜리 만약에 3자루 샀다고 생각해. 우성아 500원짜리 3자루 사면 5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500 곱하기 3 맞지? 그럼 얘는 지금은 400원짜리 11 빼기 X자루죠. 그럼 얘의 가격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시 400 곱하기 얼마? 11 빼기 X자루.
요게 지금 뭐야? 400원짜리 전체 가격이고 요게 500원짜리 전체 가격. 그러면 얘들 두 개, 400원짜리 전체 가격이랑 500원짜리 전체 가격을 합쳤을 때 비로소 얼마가 되었단 말입니까? 5,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뭡니까? 아까 미지수가 들어오고 등호까지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말? 400원짜리 가격이랑 500원짜리 가격 합쳤을 때 전체 5,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얘 어떻게 풀까요? 분배 법칙 할까요? 자, 요걸 조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411 빼기 x 더하기 500x는 5,000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거는 무슨 가격? 400원짜리의 가격, 요거는 500원짜리 가격. 다 합쳤을 때 전체 5,000원이 되었다. 자, 요거 풀 때 어떻게 풀까요? 분배법칙에서 풀까요? 자, 400 곱하기 11 하면 얼마가 되죠? 분배법칙 하면 얼마? 얼마? 아씨, 뭐, 대답 안 하나. 400 곱하기 11 하면 얼마입니까? 4,400 빼기 400x 더하기 500x는 얼마? 5,000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얘들 두 개 좌변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400x 플러스 500x니까 얼마? 100x는 4,400을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 5,000에서 4,400 빼는 거네. 자, 100x는 얼마가 되죠? 600. 양쪽이 100으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x가 6이다. x가 6이란 말은 문제에서 요구한 무슨 값이? 우리 아까 무엇을 x로 뒀습니까? 500원짜리 볼펜을 모두 몇 자루 샀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500원짜리 모두 몇 자루 샀더라고? 6자루 샀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끝까지 하면 이 문제의 답은 이미 몇 개라고 나오고 500원짜리 6자루 샀다라고 답이 나왔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 끝까지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 끝까지는 뭐죠? 요걸 물어봤지만 안 물어본 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야? 그러면 400원짜리 볼펜은 모두 몇 자루 샀을까요? 까지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두 개 합쳐서 11자루 샀다고 그랬잖아요. 맞지? 두 개 합쳐서 11자루인데 500원짜리가 6자루니까 400원짜리 몇 자루라고 볼 수 있습니까? 5자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게 만약에 풀렸다면 여러분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확인까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확인까지. 6 대입해보면 이제 되나? 자, 그럼 400 곱하기 5 하면 얼마? 400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500 곱하기 6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0 곱하기 5 하면 얼마? 2,000원 더하기 500 곱하기 6 하면 3,000원. 그러면 얼마? 5,000원. 이렇게 답이 나오네. 맞죠? 여기까지 확인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는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쉽지는 않죠. 맞죠? 완벽하게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거 말고 딴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풀 때 절대로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선생님 문제 식을 모르겠어요. 식 좀 가르쳐 주세요. 식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식을 가르쳐 주면 이 1차 방식 활용 선생님이 만약에 식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이건 활용이 아니고 그냥 1차 방식 풀이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식은 안 세우고 답만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조금 이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을 유출할 수 있는데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알겠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시험은 안 치더라도 수행평가를 치거든요. 수행평가 치면 1차 방식 활용 부분에서는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함께. 풀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알았지? 답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